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내가 만약에 연금 상품을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상품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연금저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상품이 나한테 적합할지 이번 시간 영상에서 두 상품의 차이점들을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납입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냐? 연간 1,800만 원 한도까지는 납입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600만 원을 모두 다 적용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세액공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요, 연간 5,5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되면 내가 연간 600만 원 납입했다고 하면 여기에 16.5%를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 5,500만 원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납입한 금액 6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13.2%의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산해서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가장 큰 세제 혜택은 사실상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과정 중에서는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계좌 안에서 만약에 이자랑 배당 소득이 발생되면요, 15.3%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를 차감하고 우리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다시 이자와 배당을 원금과 합산해서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더라도 결국에는 발생되는 이자 배당의 15.4%의 세금을 계속 차감해 가요. 자, 근데 연금저축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가 도래해서 이자를 지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15.4%의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고스란히 세전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투자했었을 때 미래의 수익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금은 언제 떼냐? 과세 이연의 개념은 세금은 지금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출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인출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기간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 개시를 통해서 또 자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유지했었을 경우에 연금 개시를 통해서 일정 금액들을 인출하게 되면 이제는 저율과세됩니다. 그래서 저율과세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 수령 한도와 연 1,500만 원 이내 자금들을 인출했었을 경우에 5.5%에서 적게는 3.3%. 자, 이 부분은 나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랑. 자, 그래서 우리가 만 55세부터 연금 개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부터 70세 사이는 5.5%가 적용이 되고요. 자, 70세부터 80세 사이는요, 4.4%. 자, 그리고 80세가 초과됐다. 이때는 3.3%의 아주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인출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를 납입한도 초과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자금들이 있냐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납입한 금액들을 운용해서 운용이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자금을 뺀다라고 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이렇게 인출됐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중도 인출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의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하면 16.5%의 세금이 부담되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특징들을 공부하실 때는요, 납입 단계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운용 과정에서는 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인출 과정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상품의 정리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상품의 운용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연금저축은 신탁, 은행에서 판매됐던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보험,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크게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형태의 이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대신 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탁 상품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금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의 경우는 공시이율로 운용이 됩니다. 공시이율로. 자, 그러면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 신탁과 보험의 경우는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대신 운용을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누군가가 대신 운용하면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 다만 원금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가입하면 펀드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금저축 계좌번호가 생기고 자금을 입금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펀드를 선택을 하든 혹은 ETF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또 안전자산으로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운용을 잘하면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운용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발생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운용에 조금 자신이 없다. 다만 내가 직접적으로 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뭐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해서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은 과거에는 은행에서 취급했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더 이상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신탁에 대한 가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운용 주체에 따른 특징들은요, 직접 운용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에 대한 보장은 해주는 이러한 특징들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의 수수료 및 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모두 다 자, 수수료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4에서 10% 사이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업비로 차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서 원금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7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는 누군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간 0.8%로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뭐 펀드의 경우는 펀드 보수가 있고요. ETF도 마찬가지로 펀드의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펀드 보수와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사실 비교해보면 조금 다소 낮은 편이고요. 엄청나게. 그리고 보험은 매우 높고 신탁 상품들에 대해서도 연간 0.8% 정도의 계속적인 무엇을 수수료를 차감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의 주요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뭐 주식형 펀드 혹은 주식형 ETF 등을 선택해서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선택해서 운용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돈을 굴려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출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나중에 연금 개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계좌 평가액에다가 자, 10일 마이너스 수령 연차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120%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거나 그 금액의 크기가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설정해서 인출했었을 때 저율과세 5.5%에서 3.3%로 상당히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위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 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과세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 단계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는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자,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과세 이연되는 특징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보통 만 45세 이상 이때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자, 월 납입 보험료는 월 150만 원. 연으로 따지면 1,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 합계액도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부터는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내가 일시납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의 크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러한 특징들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납입 단계에선 큰 특징은 없지만 운용과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다만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족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비과세 연금보험의 운용 주체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대부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공시이율이 몇 %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공시이율이 궁금하다. 그 보험사에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셔서 공시이율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는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은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좀 없는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보험의 운용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대신 운용을 해주는데 그 운용조차도 공시이율로 분리되고 있고요. 특징은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일정 조건 충족했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의 사업비의 경우는 상당 부분 높은 편입니다. 10% 넘어가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형태의 상품들을 우리가 변액연금이라고 하는데 변액연금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펀드로 운용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변액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비과세 연금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보험의 주요 특징은요, 일단 높은 사업비. 그러면 사업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위험보험료와 그다음에 부가보험료, 그다음에 적립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높은 이런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도 해지했었을 경우에는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발생되지 않는 상품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정말 좋기는 하지만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 특성상 여러분들이 납입 기간을 정해 놓게 되면 그 납입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해지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빵원인 이러한 상품군들도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내가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쓸 때는 연금보험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목적에 따른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대부분 선택을 하십니다.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세계좌로서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도 여러분들 연금저축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연금보험의 경우는 비과세된 절세 목적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노후소득 확보 목적으로 연금보험도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금융상품 운용에 거부감이 없다. 이때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운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연금저축자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특징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세액공제가 필요 없다면 연금저축 펀드. 자, 연금저축 펀드는 무조건 세액공제만 받는 분들이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운용기간 중에는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서 이자 배당 소득을 계속 재투자하게 되면 미래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를 키우는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또한 공제가 필요 없다라 하더라도 가입해서 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공제 필요 없다면 또 연금보험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액공제가 필요한데 운용에 자신이 없는데도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때는 안전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MF나 혹은 단기 채권들을 선택해서 운용하게 되면 시중의 예금금리 정도의 이자 수입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입 기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다만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반드시 공부하고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과세가 필요 없다면 연금저축 펀드 선택이 유리할 수 있고요. 비과세가 필요하다. 이때는 연금보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데요. 이러한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가입 기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뭐 5년 이상 유지하면 뭐 나중에 연금 개시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지만 꾸준히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다가 지금은 뭐 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리고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 가능하다. 얘네들은 연금저축 펀드도 뭐 꾸준히 납입 가능할 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납입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납입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약간의 좀 리스크 아닌 리스크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불입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나는 꾸준히 불입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연금보험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연금보험의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납입을 중단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효가 되면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모든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할 가능성이 전혀 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자유납입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꾸준히 불입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연금보험을 꾸준히 납입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저축 펀드나 아니면 연금보험 이러한 상품들이 뭐 사실 뭐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의 경우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상품에 따라서는 전액 원금 손실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페널티가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환급률 자체가 7년 이내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왠지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셔가지고 납입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납입 중지 개념은 그냥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연금보험, 연금저축 펀드 어떠한 상품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금보험에서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을 여러분들의 페널티로 받게 된다는 그런 특징들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공부를 하고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용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필요한 이러한 상품들, 연금저축펀드가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직접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필요하면 연금저축보험을 아니다, 나는 직접 운용이 어렵고 비과세가 필요하다. 이때는 연금보험이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액 대비 수익률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입을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 성급하게 가입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꼭 갖고 충분한 공부를 하고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